자, 범죄론 파트에서 챕터 1 범죄의 기본 개념을 봅니다. 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자, 1번 범죄의 의의가 나와 있죠. 전 시간에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구성권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립요건 나와 있지. 그래서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을 때 성립요건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 성립하게 되며 유죄 판결 내리죠. 어느 하나라도 결례가 되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 판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노트는 13페이지. 자, A가 있죠. A가 살인죄의 고의를 갖죠. 고의를 통해서 칼을 찌른 행위가 나오고요. 이 행위로부터 결과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고의가 먼저 있고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건 현장에 가보니까 칼을 맞아 있는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범죄 성립요건을 따집니다.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이 결과물을 갖고 와요. 이 결과물을 갖고 온다. 결과물을 갖고 와서 살인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한단 말이죠. 여기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살인죄의 구성권에 해당하면 위법하다라고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행위 파트에서 이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위법성 파트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됐죠? 이 두 가지는 이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객관적 판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위자인 A가 능력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한정책임 능력자인지를 어디서 판단해요? 책임론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이 책임까지 인정되었을 때 범죄는 성립을 하게 되며 그때 유죄 판결 때린다. 됐나요? 자, 그런데 자,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책임 능력자가 아니다. 그러면 범죄는 성립을 하지 않게 되며 그때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되는데 위법성이 안 나와요. 즉 정당방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게 되며 무죄 판결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당초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게 되며 무죄 판결 나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뭐다? 불성립이고 무죄 판결 나온다. 됐죠? 다시 교재 가볼까요? 자, 이 보세요. 세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 성립을 하게 되며 이때 뭐가 나온다? 적지 않을게요. 유죄 판결 나온다. 근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하지 않게 되므로 법원은 무죄 판결 나온다. 됐죠? 자, 내용 볼게요. 자, 구성권 해당성 나왔네요. 구체적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법에 규정된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아무리 반사회적 행위를 할지라도 즉 법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손괴죄는요. 형법에서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과실범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형법적으로 손괴죄 처벌할 수가 없고 민사상의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공무원 신분증을 복사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가 될 것 같은데요. 공문서 위조죄라고 하는 것은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하는 목적범인 거예요. 그런데 칼라 복사기 성능시험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행사할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구성권 해당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다 법조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불성립으로 끝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자, 위법성이네요. 자, 구성권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추정 내리죠. 근데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와 같은 뭐가 있다? 정당방위 같은 사유가 있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요. 자기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을 폭행했다는 거예요. 절도범을 때렸기 때문에 폭행죄의 구성권에 해당하죠. 위법성이 추정되는데 자기 물건을 훔친 절도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불성립으로 끝나는 거죠. 자, 다음 책임 볼게요. 자, 이 두 가지는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는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행위만을 본 겁니다. 행위만을. 그러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개인을 본단 말이죠. 이 사람이 책임 능력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살 소년이 절도를 했죠. 절도를 했기 때문에 절도죄의 구성권 해당하고 위법한데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조각되어서 범죄는 불성립이 되고 무죄로 끝난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처벌 조건 보겠습니다. 처벌 조건, 맨 밑에 각조 1번 해놨네요. 자, 대부분의 범죄는요,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곧바로 형벌권이 발동됩니다. 그런데 일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처벌 조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 보면 이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을 했을 때 그 성립을 전제로 하여 따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노트 펴볼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처벌 조건이 여기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되었을 때 범죄는 이퀄 성립된다. 성립 요건을 배운다 했습니다. 이 성립 요건을 갖춤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처벌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아버지 시계를 훔쳤다. 그럼 절도죄의 구성권 해당하죠. 훔쳤으니까. 위법하죠. 정당방위 같은 요건 없죠.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고등학생인 이 아들은 14세 이상자잖아요. 책임 능력도 갖췄죠. 그래서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형벌권이 발동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아들 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친족 간의 특례, 그래서 친족 상돌의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그 조항에 해당돼서 처벌 조건이 흠결되어서 형을 면제받는다. 이런 말이. 여기서 노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노트를 보시게 되면 친족 상도례라고 나오잖아요. 형법 강론 가면 328조 1항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직계혈족이 있어요.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 그치? 이거 외우라 했습니다. 강론 배울 때. 자, 절도죄를 범하게 되면 형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보았듯이 자식이 아버지 시계를 훔치잖아요. 그럼 직계혈족 관계잖아요. 그쵸? 직계혈족 관계일 때는 범죄가 성립을 했지만 형을 면제받는다 이겁니다. 그 면제받는다는 것이 인적 처벌, 인적이죠. 사람 아버지 자식 관계니까 인적이잖아요. 인적 처벌을 없앤다, 조각시킨다 라고 해서 이 형 면제한다는 것을 인적 처벌 조각사유다 이렇게 불러요. 됐죠? 다시 교재해 볼까요? 자, 얘 잘 익혀두시고요. 자, 이 처벌 조건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인적 처벌 조건 중에서 1번 체크하세요. 인적 처벌 조각사유 밑줄 쫙 끄시고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족 상도례 밑줄 그시고 여기서 친족이라는 신분이 바로 인적 처벌을 조각시켜주는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국회는 알 필요 없습니다. 친족 상도례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2번도 알아두지 마세요. 1번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전수뢰죄 밑줄 그시고 된 사실 밑줄 그시고 자, 무슨 얘기냐? 노트 다시 펴봅니다. 자, 형법 강론 가면요. 129조 2항에 사전수뢰죄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자, 될 자입니다.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조항인데요. 자, 예를 들면 당선자가 있어요.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당선자에게
업자들, 건축업자들이 많이 찾아오죠. 뇌물 갖다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게 되면 여기서 사전수뢰죄는 성립이 돼요. 성립되는데 처벌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었을 때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2개월 후에 되겠죠. 그쵸? 이제 시장, 군수가 됩니다. 그쵸? 되었을 때 이때 객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쵸? 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뭐다? 객관적 처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교재 갈게요. 교재 가면 자,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 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형벌권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사유를 말한다. 그래서 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뭐다? 형벌권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처벌 조건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신분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형벌권 발생을 저지시키는 사유, 저지시킨다는 것이 인적 처벌 조건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중에서 친족 상도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밑에 중지미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봐두시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효과 볼게요. 자, 객관적 처벌 조건의 결려나 인적 처벌 조각 사연이 존재로 인해서 불가버린 경우에는 법원은 형면제 판결을 한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시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2번 볼게요. 자, 처벌 조건이 결려된 행위를 할지라도 이미 범죄는 성립을 했기 때문에 성립했어요. 상대방은 그 행위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정당방위가 가능하고 방위 동그라미. 그리고 공범도 가능하다. 공범 동그라미.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노트 펴볼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펴보세요. 효과라는 부분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자, 구성권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이 세 가지를 구비하면 범죄는 성립한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구성권과 위법성은 행위만을 객관적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 개인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법성까지 즉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이 두 가지만 구비가 되면 공범은 성립돼요. 그리고 정당방위도 가능해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앞으로 다 배우는 겁니다. 자, A가 20살이고요. B는 12살이에요. 둘이 절도를 공모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집을 털자. 이렇게 해서 이 20살 된 성인과 12살 된 미성년자가 둘이 이제 이 집을 털었어요. 그러면 이 절도를 한 행위는 구성권 해당하고 위법하잖아요. 이거 위법하지 않아요? 위법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위법하잖아요. 그쵸? 근데 책임 능력은 달리하죠. 그쵸? A는 14세 이상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자잖아요. A는. 그러나 B는 14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잖아요. 그래서 이때 A는 책임 능력자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유죄 판결 나옵니다. 그러나 B는 14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가 되고 절도가 성립하지 않게 되면 무죄 판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 공범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이 두 가지만 구비가 되면 공범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책임은 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은 당연히 책임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은 당연히 이 앞 단계에서 위법성 단계에서 모두 공범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책임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은 당연히 공범 성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정당방위도 똑같아요. 자, 밑에 그림 보면 여기가 A가 있잖아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칼을 들이대고 나한테 돈 내놔 이렇게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B라는 놈은 12살밖에 안 됐어요. 자, 칼을 들이대고 A에게 돈 내놔 하고 있죠. 그럼 A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정당방위를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몽둥이 들고 후려쳤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성을 갖췄잖아요. 책임 능력은 구비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책임 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쵸?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성만 갖춰지게 되면 얼마든지 공범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 성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교재 와볼까요?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보세요. 처벌 조건에 결례된 행위를 할지라도 이미 범죄는 성립을 했다. 무슨 말이다?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은 무조건 갖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방위가 가능하고 공범 성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됐죠? 이것은요.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아요. 소추 조건에서 효과를 보시게 되면 똑같죠. 2번에서 똑같죠? 상대방은 그 행위에 대해서 방위 동그라미 공범 성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위법성은 무조건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됐죠? 앞으로 가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를 보면요. 처벌 조건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세한 것은 고의범 파트에서 배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효과 1번 그림 보세요. 자, 구성요건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이런 것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의, 과실 등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의거든요.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옆에 나와 있는 위법성, 책임, 처벌조건, 소추조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세한 것은 고의범 파트 할 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와보세요. 와보시게 되면 처벌조건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착오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 기출문제가 밑에 3번하고 4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나중에 다 배워요. 미리 좀 밑줄만 거두면 자, 갑은 병의 시계를 부의 친구인 을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훔쳤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소유였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것이 친족 상돌의 부분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것을 고의 대상에 포함시켜요? 아닌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버지 거라고 보면 족한 거예요.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든 간에. 됐는가요? 근데 실제로는 아버지 소유였기 때문에 절도적 성립하였지만 친족 상도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 면제받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갑은 부의 친구인 을의 시계를 부의 시계인 줄 알고 훔쳤다. 즉, 아버지 친구인 을의 시계라 그랬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 거예요? 아버지 친구 거지 아버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죄로 그냥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에는 소추조건입니다. 소추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친고죄가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자, 친고죄는 우리가 형소법에서는 절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로 나누게 되는데 형법에서는 그렇게 나눌 필요 없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필요 없고 자, 반의사불벌죄는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을 때는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즉, 합의를 해야 돼요. 뭐 돈을 얼마 주고서라도 합의를 했을 때 피해자가 비로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를 명백히 했을 때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자, 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 도표를 별표를 쳐보세요. 쳐보시면 자, 친고죄가 나와 있는데요. 자, 강론을 배우신 분들은 강론 때 다 했던 것을 여기서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사동그라미, 못동그라미, 비밀, 각각 동그라미, 그 다음에 1항 2회 밑줄 그시고. 앞글자 한번 따보세요. 사모님이 비밀이다. 제 1항 2회의 친족과 무슨 짓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비밀이래요. 이것은 친히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이거 전부 다입니다. 과거에는 이 성범죄 있잖아요. 성범죄. 예를 들면 강간죄라든지 강제추행죄, 이런 죄들이 친고죄였었는데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고 남아있는 것은 사모님이 비밀이다. 제1항 2회의 친족.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반의사 불벌죄 한번 볼게요. 단순 폭행죄, 그 다음에 단순 협박죄, 존속도 포함됩니다. 폭행하고 협박은 반의사 불벌인데요. 여기서 특수가 들어가면 아니에요. 특수가 들어가면 합의가 안 돼요. 그리고 학대죄가 반의사 불벌죄일 것 같은데 학대죄도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명예훼손죄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출판물도 여기 명예훼손죄 이 두 가지도 반의사 불벌죄가 돼요. 그런데 왼쪽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사자 명예훼손죄, 이 사자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예요. 됐죠? 그리고 명예훼손죄, 출판물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도 제가 강론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면 자, 상해죄는 아니에요. 상해죄는 합의가 안 돼요. 무조건 처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해죄가 과실범일 때, 과실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합의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두 번째, 이 상해죄 고의범은 합의가 안 되는데 폭행치상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돼요. 폭행죄는 돼요. 폭행죄는 되는데 폭행을 해서 치상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과실치사죄 안 된다고 강론할 때 말씀드렸고요. 업무상 과실, 중과실도 안 돼요. 단순 과실입니다. 단순 과실치상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외국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외국 동그라미, 외국 동그라미, 외국 동그라미. 이 세 가지는 반의사 불벌죄가 돼요.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 외국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나라 것은 안 돼요. 우리나라 국기 국장 모독죄는 짤 없이 처벌돼요. 조심하시고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강론책 배운 것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도표 나와 있는데 밑에 도표는 참고로 받으시고요.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봐도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고소능력 나왔네요.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고소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사실상의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다고 봤습니다. 자, 의사능력이 뭔가요? 사물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살 있죠. 7살. 7세 정도가 되면 이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봐요.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은 전부 다 이 의사능력이 있는 애들인 거예요. 이러한 능력은 고소 위임을 위한 능력도 마찬가지다고 봤습니다. 됐고 두 번째, 반의사 불벌죄 볼게요. 자, 반의사 불벌죄가 되려면요. 피해자의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기출된 적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밑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합의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처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밑에 나와 있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합의서를 내면 일단은 이것이 그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표시가 되었다고
본단 말이. 두 번째, 자, 이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직권조사사항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자, 여기 있는 판례들은요, 형법에서 출제가 되지 아니하면 형소법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효과 관련해서 1번은 됐고 2번 전 시간에 설명드렸고 앞에서 설명드렸고 밑에 3번 볼게요. 3번은 똑같아요. 앞에서 처벌 조건 할 때 같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소추 조건 역시 마찬가지로 고의인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착오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하등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